자, 백오프의 산업용 PC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 그냥 산업용 PC라고 할 때 19인치 렉 타입의 이런 PC들을 이제 떠올리기 마련인데 어, 그 산업용 PC로 사용되는 나오는 제품들 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터치 모니터와 PC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이런 PC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기서는 패널 PC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화면이 터치 패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PC의 기능과 또 화면 기능들을 한 번에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들은 뭐 이런 컨트롤 캐비닛 타입의 PC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인베디드 PC라고 해서 어,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얼핏 보면 일반적인 그냥 PLC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 본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포트와 그다음에 USB 이더넷 포트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OS도 윈도우 인베디드 OS와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니터를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면 윈도우 C 또는 윈도우 인베디드와 같은 이런 이제 OS로 실제로 부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PC 또는 뭐 줄여서 EPC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LC를 사용할 때 보면 PLC의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HMI 터치 패널이죠. 그래서 이 HMI 터치 패널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PLC의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입력의 값들을 또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이 터치 패널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 백오프 EPC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장비가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장비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HMI를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비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인라인 장비의 형태로 쭉 만들어져 있으면 일반적인 PLC와 HM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스테이션마다 PLC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뭐 리모트 IO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든 필요한 부분에 HMI를 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고 해당하는 스테이션,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조작은 그 바로 옆에 있는 HMI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사용자가 이제 기기 상태를 보면서 수동이라든가 또는 자동 모드에서 이제 조작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일 앞단에 이제 EPC가 있고 나머지가 리모트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일 앞에만 모니터가 있고 만약에 뒤쪽에 HMI가 없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백오프의 EPC의 형태의 제어기를 사용할 때도 이런 HMI 기기들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편리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뭐 프로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HMI를 만드는 그런 뭐 회사들이 있죠. 뭐 국내 M2I라든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우리가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HMI 터치 패널을 이 백오프에 이제 EPC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트윈겟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리모트 CX 컨트롤러를 접속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연결 설정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부터 먼저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에서 이제 스캔을 수행을 하면 실제로 이제 사용할 연결 포트, 이더캣 포트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IO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LC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뭐 기본값으로 놓고 그냥 add 해서 PLC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상세한 설명들은 다른 또 이 트윈캣 강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빠르게 그냥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글로벌 베리어블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뭐 푸시 버튼 1, 2, 뭐 램프 1,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불 타입의 이런 베리어블들을 추가를 하고 MX, 그러니까 내부 메모리에 해당하는 MX 0.0, 0.1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숫자는 MW로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램프를 켜고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램프를 끄는 그런 간단한 예제고요. 그리고 램프가 이제 켜져 있을 때 숫자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메인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P 빌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의 지금 이제 HMI 부분에서는 각각 스위치와 램프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표시기를 이용을 해서 MW10 그리고 이제 온도도 IW12라는 이런 어드레스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GT 패널 설정으로 가보면 제여기는 이제 백오프 에이더 트윈캣이고, 상세 연결 설정 부분에서 ADS 포트는 851이고 그 다음에 PLC 종류는 트윈캣 3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사실 뭐 연결 설정은 이게 다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라우트 설정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라우트 설정에서 우선 로컬 넷 아이디는 본인이 지금 접속하고 있는 그 PC의 넷 아이디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라우트에서 추가를 해서 라우트 네임 뭐 HMI라고 하고, AMS 넷 아이디는 이제 HMI 기기가 사용하는 그 넷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HMI가 19168.110으로 되어 있고, AMS 넷 아이디는 1.1을 더 붙여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HMI라고 하는 기기의 라우트 정보가 이렇게 프로젝트 라우트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 우리 자기유지 회로처럼 MX0 0.0을 눌렀을 때 켜지고 0.1을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전부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백오프는 이 제어기에 이제 AMS 넷 ID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IP 어드레스와는 또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그 IP 어드레스, 또 다른 IP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IP 어드레스는 이제 네 자리의 넘버를 사용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 AMS 넷 ID는 네 자리에 플러스 뒤에 1.1 이런 식으로 이제 6자리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백오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백오프의 PL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AMS 넷 ID를 변경하고 또 이 해당하는 AMS 넷 ID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그 저렴한 제품 CX8190 같은 이런 가장 저렴한 제품들은 이제 내부에 윈도우 C가 있기 때문에 이 AMS 넷 ID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접속 툴을 이용을 해서 우선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툴이 이제 CER 호스트, CE 리모트 호스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이 인베디드 PC에 IP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 1 입력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리모트 화면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C 화면이죠. 윈도우 C. 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의 컨트롤 패널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CX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CX 컨피그레이션.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 제너럴 탭에
AMS Net I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초기 값이 뭐 5.99, 뭐 107, 110.1.1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면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넷 아이디, 예를 들면 뭐 19168, 뭐 1.1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변경하게 되면 리셋 하시겠습니까? 예스 해서 이렇게 이제 리부팅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 CX5120 같은 중급 인베디드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모니터 포트와 키보드 마우스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리모트로 접속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여기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이제 이 자체 윈도우에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트윈캣 안에서 리모트로 접속을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트윈캣 안에서 리모트로 접속을 해서 라우트의 넷 아이디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이제 로컬 넷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우리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하고 모니터 연결을 해서 직접 그 해당하는 PC의 그 태스크바에 있는 이 트윈캣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에 Change AMS Net ID라고 하는 메뉴를 바로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그 해당하는 로컬 컴퓨터의 이 아이디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AMS Net ID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상용 HMI 그 설정에서 이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